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22회차 승무패는 프리미어리그 7경기와 라리가 7경기입니다. 지난 회차는 최종픽 공식 3순위 5개와 2순위 2개가 나오면서 2월이 되었습니다. 2순위는 적게 나왔지만 3순위가 5개 나오면 거의 2월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2위 3분이 나오면서 1인당 9,800만 원의 적중 금액을 받았으니 2등 적중금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시즌 종반에 오니까 상위 4위인에 진입하고 강등권 탈출 싸움이 양대 리그 모두 여러 팀들이 몰려 있어 치열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 아니면 모의 경기들이 많아 계속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차 역시 이변픽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적중을 좌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매 경기를 보면 후반 막판 극장골들이 다수 나오기에 끝까지 가슴 졸이며 봐야 하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 경기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건강에 유의하면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라 어차피 이변 없이 대박은 없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저는 대박을 노리는 모험픽을 할 예정이니 제 픽에서 3개에서 5개를 본인 픽으로 최종 픽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승무패를 분석하면서 결과를 보니까 제가 투포를 5개를 선택하는데 평균 1개에서 가끔 2개 정도를 놓치니까 갬블러 분들은 저와 다른 픽을 하실 때 투폴에서 많으면 2개, 단통픽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선택하시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원픽을 다르게 선택하실 때도 예를 들면 승무패 중에 제가 승을 선택했다면 바로 옆에 있는 무가 나오는 경우가 패가 나올 경우보다 그동안의 픽을 데이터로 비교해 보니까 7대 3의 비율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분석이 이변을 적게 보고 큰 이변이 없을 시에는 평균 10개 이상이 적중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1등이 적중된다 해도 적중 금액이 크지 않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쉬움에 가슴만 더 쓰리겠죠. 그래서 큰 이변픽을 선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퍼즐이 맞춰진다면 대박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고 있으니 갬블러 분들이 참고하셔서 최종 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곧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무료 멤버십을 만들어 제야 고수분들의 픽도 공유하고 함께 다양한 의견과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을 만들면 멤버십 회원들과 14경기 전체 픽을 공유하고 일반 갬블러 분들에게는 9개 정도의 픽만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1경기 첼시 대 브라이턴. 리그 11위 첼시와 6위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첼시는 30라운드 울버햄턴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첼시는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데요. 키플레이어 티아고 실바의 부상 결정 공백이 매우 커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울버햄턴과의 경기에서 득점력 빈곤에 허덕이는 울버햄턴을 맞아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땜빵 감독 램파드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첫 경기를 패배로 장식했습니다. 전력에서 제외된 걸로 보이던 오바메양까지 교체 출장시키며 뭔가 변화를 주려고 애를 쓰는 램파드인데 결과를 내지는 못했고요. 첼시가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주 보일리가 팀을 인수하면서 투헬, 포터를 경질하며 한성질하더니 결국에는 상위권 팀을 중위권으로 말아먹고 있는 중인데요. 야구단을 운영해온 개념이라 그런지 인내심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브라이턴은 우리의 손흥민에게 100호골을 선사하며 2대1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이 잘했다기보단 운이 많이 따른 경기였고요. 브라이턴의 2골이 모두 핸드링 파울로 취소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브라이턴이 점유율, 슈팅수, 위협적인 공격 횟수까지 월등히 브라이턴이 우세했습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의 100호골도 볼 겸 라이브로 시청했는데 웬일로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짧은 패스로 어시스트해서 100호골을 성공시키길래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욕을 했나 하고 아주 잠시 미안했습니다. 이번 매치는 홈에서 이번 시즌 그닥 강한 면을 보이지 못하는 첼시에게 기대를 걸기에는 요즘 팀 전체적인 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이 0.75로 저조한 득점력으로는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겠는데요. 반면 브라이턴은 미토마를 비롯해 전체적인 선수들이 개인 기량도 좋고 골고루 제 역할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첼시가 홈에서 3경기 무승으로 팀 시즌 최고 기록을 작성 중인데요. 브라이턴이 토트넘전과 같은 경기 양상으로 점유율 축구를 할 것 같은데요. 홈 원정을 안 가리고 점유율로 앞서가는 브라이턴이 주전 수비수 티아고 실바와 아스필리쿠에타의 공백으로 흔들리고 있는 첼시 수비를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첼시는 이 경기 전 3일 전에 챔스 8강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까지 있고 부상 선수도 많고 감독도 바뀌고 참 복잡합니다. 브라이턴도 FA컵 맨유와의 4강전이 있지만 그 경기는 이 경기 후에 열리는 경기라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부상과 스페인 원정 등으로 체력적인 어려움까지 있을 첼시의 실점은 당연해 보이고 다만 첼시의 득점에 따라 첼시의 무와 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첼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제2경기 에버턴 대 풀럼. EPL 17위 에버턴과 12위 풀럼의 매치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메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3부 1패인데 그리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최근 2무 후 1패인데 그 상대팀들이 첼시 원정, 토트넘, 메뉴 원정으로 강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팀들과의 매치들이어서 성적도 그렇지만 내용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에버턴은 잉글랜드 국대 주전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후방에서 매경기 선방으로 실점을 줄이면서 무승부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득점만 뒷받침된다면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경기들이었습니다. 풀럼은 현재 최악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트로비치의 장기 퇴장 징계 결정으로 높지 않던 득점력이 최근 더 떨어지고 있어 팀 전체 분위기가 다운된 상태고요. 최근 4연패 중인데 이 중에서 아스널을 빼면 브렌트퍼드, 본머스, 웨스트햄으로 리그 하위 팀들에게 연패 중이라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에버턴은 주전 선수들 중에 공격수 칼버트 르인이 재부상으로 결장하고 미드필더 두쿠레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요. 풀럼은 미트로비치 외에는 주전 선수 중에는 부상 결장이 없습니다. 리그 상위팀들과의 경기에서 나름 선전을 펼치며 분위기가 괜찮은 에버턴과 4연패와 원정 2연패 중으로 팀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풀럼인데요. 양팀 저조한 득점력으로 선제골이 결승골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에버턴이 홈에서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괜찮은 홈 승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홈 3승이 전부 1대0 승리로 선제골을 넣으면 내려앉아 잠그는 그런 패턴의 에버턴이라 에버턴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제3경기 사우샘프턴 대 크리스털 팰리스. EPL 22 소튼과 12위 크리스털의 매치입니다. 리그 최하위 소튼은 이번 시즌 강등이 유력합니다. 주전 공격수 채 아담스의 부상 결장에 평균 득점이 1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공격력으로 동네북이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리그 7골로 팀 내 1위인 미드필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와 작은 부상을 달고서도 출전하는 오른쪽 윙백 카일 워커 피터스의 분전이 애처로워 보입니다. 크리스털은 직전 리즈 원정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은 완전히 다른 팀인 양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라이브로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조던 아예우가 후반전 2골을 넣으며 예전 폼이 살아나고 있어 자아의 공백을 당분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긴급 구원 전문 노장 감독 로이 호지슨의 버프 효과를 확실하게 봤던 경기였습니다. 점유율은 양팀 비슷했지만
확실한 크리스털의 득점 마무리에 후반전은 일방적인 크리스털의 경기가 되었습니다. 소트는 체아담스 외에 주전 수비수 살리수의 부상 결장이 있고 크리스털은 자아 외에 주전 골키퍼 과이타의 부상 결장이 있지만 이제는 충분히 그 공백들을 메꾸며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컵대회 포함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요. 직전 FA 컵 경기에서 소튼이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크리스털은 레스터와 리즈에게 2연승하며 흐름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어 리즈와의 원정에서 대승을 했는데요. 대승을 한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리그 최하위 소튼 원정을 가게 되니 강등권을 탈출해야 되는 소튼의 다급함만 잘 이용한다면 무난히 원정 승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우스햄프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제4경기 토트넘 대 본머스. EPL 5위 토트넘과 15위 본머스의 매치입니다. 토트넘은 많은 부상자와 함께 여전히 불안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브라이턴과의 경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이 많이 따른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턴의 2골이 취소되며 억지 승리를 했는데요. 승부가 박빙이라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공격에서는 해리 케인의 득점과 손흥민이 중요할 때 한 방 터뜨려주고 있는데 큰 문제는 미드필더와 수비의 문제로 보입니다. 벤탄쿠르가 빠진 중원에서 스킵이 계속 출장하는데 부정확한 패스와 실수가 자주 있어 역습을 당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센터백 다이어의 볼 컨트롤 실수와 수비수 로메로의 과격한 태클은 언제 퇴장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느릿느릿 페리시치까지 평균 실점 1.40으로 리그 하위권 수준입니다. 본모스는 최근 5경기 3승 2패로 퐁당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 직전 경기들은 아스널, 맨시티 등 리그 1, 2위 팀들과의 대결에서 패배했고 그 이후 리버풀에게 승리 이후 퐁당퐁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삼성은 3승 1무 1패로 당연히 토트넘이 앞서 있는데요. 직전 본머스 홈경기에서는 3대2로 난타전이었던 걸 생각하면 요즘 토트넘의 흐름을 보아 패까지는 아니라도 무를 바쳐야 할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5경기 울버햄턴 대 브렌트퍼드. 리그 13위 울버햄턴과 9위 브렌트퍼드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턴은 흔들리는 첼시를 1대0으로 꺾으며 최근 부진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즌 유독 부상이 잦은 황희찬은 지난 첼시전에 교체 출전하며 예열을 했습니다. 아직도 득점력 빈곤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대를 걸고 영입한 디에고 코스타는 리그 0골로 밥값을 못하고 있고 지난 시즌 좋았던 라울 히메네스도 이번 시즌 골이 없어 울버햄턴의 빈공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포덴세가 6골, 후백 네베스가 5골로 팀 내 득점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울버햄턴은 리그 13위이지만 강등권인 리그 19위 레스터와의 승점 차이가 5점 차이라 안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브렌트퍼드는 2연패 중인데요. 상대가 리그 3, 4위 뉴캐슬과 맨유였습니다. 그래도 강팀들과의 대결에서 나름 선전을 했는데 큰 실점 없이 2경기 1점 차 패배를 했습니다. 시즌 19득점으로 리그 득점 3위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반 토니가 팀을 혼자 끌고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양팀 상성에서는 2승 2무 1패로 울버햄턴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상성에서 1승 1무 1패를 하고 있는데 경기당 1명씩 퇴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퇴장과는 상관없이 원정팀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리그 1차전 브렌트퍼드 경기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했는데 추가 시간 98분에 디에고 코스타의 퇴장이 있었기에 승부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강등권을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울버햄턴이 더욱 절박한 경기인데요. 전력이 비슷한 두 팀이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경기로 보입니다. 양팀 팽팽한 공방전으로 저득점의 경기가 예상되고요. 저는 울버햄턴의 연승을 기대하지 않기에 울버햄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제6경기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 라리가 7위 빌바오와 4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양팀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양팀 최근 흐름도 비슷합니다. 리그 순위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나 하락세보다는 꾸준히 유지하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픽이 결과 예측이 매우 난해한데요. 상성도 1승 2무 2패로 소시에다드가 조금 앞서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빌바오가 승리했던 지난 시즌 2차전은 빌바오의 홈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했는데요. 후반 68분에서 89분까지 4골을 퍼부으며 소시에다드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 2023년 1월 15일에 있었던 17라운드 1차전에서는 전반 25분 노르웨이 국대 쉐를로트가 선제골을 넣고 쿠보가 추가골을 넣으며 일찍 승부를 결정지으며 앞서갔습니다. 전반 40분 빌바오의 추격골이 있었으나 후반 60분 빌바오의 알바레즈가 퇴장을 당하면서 2분 만에 소시에다드에게 추가골을 먹으면서 3대 1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양팀 상성에서는 홈팀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빌바오의 주전 부상 선수로는 수비수 레쿠에의 결장이 예상되고 소시에다드에서는 부상 선수가 없습니다. 양팀 최적의 전력으로 맞대결을 하는 건데요. 선제골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와 다득점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양팀 홈에서는 상대에게 강한 면을 보이고 있으나 승률에서 큰 차이는 없고 구메울에서 빌바오에 일방적으로 몰려있어 무를 받쳐서 빌바오의 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빌바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7번 경기 베티스 대 에스파뇰. 라리가 6위 베티스와 19위 에스파뇰의 매치입니다. 베티스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 2연패 중인데 리그 6위 AT 마드리드에게 원정 패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리그 18위 카디즈에게 홈에서 2대 0으로 패한 것은 조짐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주전 미드필더 페케르와 수비수 페질라와 사발리의 부상 공백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원인인 걸로 보입니다. 에스파뇰의 흐름은 더욱 최악입니다. 최근 6연패 중이고 원정 3연패로 주전 수비수 올리반의 부상 결장 외에는 팀 전력에 큰 누수는 없어 보이는데 팀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4위 소시에다드와 6점 차이로 4위권까지는 아직 사정권이라 분발이 필요한 시기이고 흐름이 안 좋은 에스파뇰에게 꼭 승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스파뇰은 14위 카디스와의 승점 차이가 4점 차뿐이 안 나기에 한 경기 승리한다면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상성에서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베티스가 앞서 있으나 이번 시즌 리그 1차전에서는 에스파뇰의 홈에서 1대 0으로 에스파뇰이 승리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게 하는 매치인데요. 전력에서는 당연히 베티스가 앞서지만 부상 결장과 최근 흐름은 양팀 다 안 좋고 프리미어에 비해 라리가의 팀들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제외하면 중하위권들은 경기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요. 저는 최근 흐름과 부상 결장, 팀의 절박함 등을 고려해서 과감히 베티스의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제8경기 카디스 대 레알 마드리드. 라리가 14위 카디스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카디스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주전 결장 선수로는 공격수 오캄포가 부상 결장이고 골키퍼 레데스마가 징계 결장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1위 바르셀로나를 추격하는데 비아레알에게 홈에서 일격을 당하며 승점 차이가 13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주중 2경기 전에 13일에 챔스 8강 1라운드 첼시와의 홈 경기가 있는데요. 홈에서 치러지는 매치라 레알 마드리드로서는 꼭 승리해서 2차전 원정에 대비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고 요즘 폼이 안 좋은 첼시를 경기 초반에 무너뜨린다면 로테이션을 돌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리그 우승이 반쯤 물 건너간 상황이라 챔스 승리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레알로서는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름 홈에서는 5경기 3승 1무 1패로 괜찮은 성적을 보이는 카디스로서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체력전으로 나간다면 의외의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레알에는 주전 수비수 다비드 알라바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주중 열리는 챔스 경기에서의 부상이나 경기력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챔스에 집중할 레알이 첼시전 총력전이 우선으로 보이고 다음 리그 경기가 하위팀 카디스이기에 적은 점수로 첼시전이 진행된다면 로테이션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승무패에서 11번 헤타페와 바르셀로나의 매치보다 이변이 생길 확률이 높은 경기로 생각이 되고 레알이 승리한다면 분위기는 올라올 수 있으나 긴장감은 떨어질 것이기에 리그에서 카디스에게 한 방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성 또한 2승 2무 1패로 카디스가 크게 밀리지 않기에 카디스로서는 주중 레알의 경기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디스가 전반만 실점 없이 막아내거나 선제골을 넣는다면 무승부까지는 볼 수 있는 경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카디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지로나 대 엘체. 라리가 11위 지로나와 20위 엘체의 매치입니다. 오늘 새벽 2번 승패 경기 중에 직전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의 매치를 3시 45분에 라이브로 시청을 하였는데요. 의외로 지로나가 선전을 했습니다. 점유율에서는 6대4 정도로 밀리는 경기고 위협적인 공격 횟수도 바르셀로나가 3배 이상 많았지만 지로나가 반격을 할 때는 매섭게 몰아치면서 오히려 이길 수도 있는 경기로 바르셀로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엘체는 최근 8경기 1승 1무 8패로 리그 최하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성적인데요. 그 1승을 마요르카에게 원정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경기도 제가 봤는데 엘체가 잘한 게 아니라 마요르카가 못해서 이긴 경기였습니다. 양팀 상성은 2016년부터 해서 3승 2패로 엘체가 앞서 있는데 엘체가 2020-21 시즌에는 2부 리그에 있어서 한참 지난 상성이고 이번 시즌 첫 대결에서는 지로나가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엘체 전력으로는 승점 13점으로 강등이 거의 확정적이라 전의를 상실한 상황의 경기라 반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원정에서 무승부를 한 지로나는 그 분위기가 한층 올라와 있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로나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널. EPL 14위 웨스트햄과 1위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웨스트햄도 승점 30점으로 강등권과 멀지 않은 위치로 당장 리그 강등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14일 새벽 헨트와의 컨퍼런스 8강 1라운드 원정 경기를 다녀와야 하는데요. 베스트 전력으로 맞서도 될까 말까 하는 아스널전인데 해외 원정까지 다녀와야 하는 웨스트햄으로서는 아스널전을 포기하고 컨퍼런스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널전 이후에는 바로 컨퍼런스 2라운드 홈 경기를 치러야 하는 웨스트햄 모에스 감독은 고민이 깊어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주전 선수 중에는 공격수 스카마카 한 명이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전력에 큰 손실은 없어 보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리버풀 원정 안필드 경기에서 난타전을 치렀는데요. 리버풀의 살라가 PK만 실축을 안 했다면 패배했을 경기였습니다. 2골 선제골을 넣고 오히려 뒤집힐 뻔한 경기였는데 뒤집혔다면 한 경기 덜 치른 맨시티가 턱 밑까지 추격해올 큰 위기에 봉착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6일간의 휴식은 아스널에게는 1위를 수성하는데 매우 기묘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양팀 순위나 전력차가 큰데 해외 원정까지 겹친 웨스트햄으로서는 다득점 패배라도 면해야 하는 경기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1경기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 라리가 15위 헤타페와 1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헤타페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괜찮은 흐름인데요. 최근 홈경기 3연승 중이라 홈경기 분위기는 더욱 좋습니다. 에네스 우날이 리그 13골로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고 주전에서는 부상 결장이 없어 베스트 전력으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는 승점 30점으로 강등권이 27점과 3점 차이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인데요. 그러기에 더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0대0 무승부를 했는데 2위 레알과의 차이는 좀 있지만 승리하면서 리그 우승을 굳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무리의 부족으로 골 없이 비겼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로나와의 경기를 보니 공격 1번더의 경기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 선수들의 골 욕심들이 좀 앞서서 무리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로나의 역습에 아슬아슬한 위기도 꽤 있었고요. 사비 감독의 표정이 쟤들 왜 저러지?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비쳤습니다. 예전에 한국 같았으면 라커룸에 들어가서 빠따 좀 맞았을 것 같은데요. 이연석 선수들이 골 욕심을 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상성은 13승 1무 1패로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헤타페가 홈에서 1승 1무로 선전했던 경기도 있었기에 큰 이변이 있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패나 연무가 없는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 무승부에서 또 패를 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러기에 헤타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노팅엄 대 맨유. EPL 18위 노팅엄과 4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현재 라리가보다 강등권 싸움이 더 치열한 EPL입니다. 노팅엄은 이번 시즌이 시작하며 큰 비용을 투자해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말짱 도루묵이 되고 있습니다. 승점 27로 19위 레스터와 2점 차이로 강등 유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린 공격수 브레넌 존슨이 8득점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매우 벅차 보입니다. 팀이 강등된다면 기존 팀들에게는 좋은 영입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주전 수비수 오리에, 골키퍼 딘 핸더슨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기존 주전이었던 존 조셀비, 기대를 걸고 영입했던 제시 링가드, 크리스 우드 등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시즌이라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맨유는 리버풀의 7대0 대패의 충격으로 두 경기 부진을 보이더니 이후 2연승하며 부진을 벗어나는 듯 보였는데요. 브렌트퍼드와 에버턴의 2연승으로 리그 하이 팀들에게 시원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 전 14일 유로파 8강 1라운드 세비야전이 홈에서 있습니다. 다행히 홈 경기라 이동에 대한 체력 부담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맨유라 부담되는 경기가 될 것이고요. 그나마 원정 3패가 아스널, 리버풀, 뉴캐슬로 리그 상위 팀들이고 1승은 리그 16위 리즈였기에 역시 리그 18위인 노팅엄에게는 패하는 경우는 없을 듯 합니다. 최근 상성에서도 리그컵 포함 3승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맨유는 레시포드가 부상으로 유로파에는 결장이 예상되지만 이번 매치에는 출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부상 선수 외에 루크쇼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나 기존 수비수들 맥가이어나 부상에서 돌아온 완비사카도 있어 큰 전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한 에릭센이 출전을 시작했기에 팀의 공격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라리가 3위 AT 마드리드 대 16위 알메리아의 매치입니다. AT 마드리드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7승 1무로 강적 레알과의 무승부를 제외하면 패가 없습니다. 어느새 순위도 3위까지 치고 올라와 2위 레알과의 승점 차이가 2점 차이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부상과 부진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멤피스 데파이의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 주전 수비수 만다바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지만 큰 전력 손실은 없어 보입니다. 알메리아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매치가 계속될 텐데요. 길목에서 강적을 만나 부담스러운 경기가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결장 선수는 공격수 투레가 있고 수비수 아키에메가 있습니다. 2무 2패로 부진하다 직전 발렌시아를 홈에서 2대1로 꺾으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는데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상대가 너무 어려운 상대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성은 삼성 1무 1패로 AT 마드리드가 우세한데 직전 리그 1차전은 알메리아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최근 AT 마드리드의 상승세를 봐서 강등권 탈출이 다급한 알메리아이지만 그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AT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가 카디스 원정에서 비기기만 해도 알메리아에게 승리한다면 같은 승점으로 2위 역전을 할 수도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차후 동률이 된다고 하면 득실 차이가 커서 다득점을 노려봐야 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의 득실차가 워낙 크기에 승점으로 2위를 노려야 하는 AT 마드리드입니다. 그래서 다득점보다는 승수를 쌓는 게 우선으로 보여 선제골을 넣으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입니다.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발렌시아 대 세비야. 라리가 18위 발렌시아와 13위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 및 승률이 구매율이 발렌시아로 몰려있는 게 뭔가 있는 건지 현재 순위나 흐름과는 정반대의 배당이 되어 있어 한편 의아한데요. 차후 국내 배트맨 토토에서의 배당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비야도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발렌시아와 분위기가 별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양팀 상성일 텐데요. 최근 5경기 상성은 3승 2무로 세비야가 앞서 있습니다. 직전 2경기는 1대1로 모두 비겼는데 2경기에서 홈팀들이 퇴장이 1명씩 있었습니다. 무승부 2경기가 모두 고배당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외 경기에서는 세비야가 승리를 했고요. 그 전 경기 세비야의 3승은 저배당의 승리였는데 모두 세비야의 홈 경기였습니다. 세비야가 원정에서의 승리 시에는 1점 차 승리였지만 홈에서의 승리는 3대1, 3대0으로 다득점 경기로 선제골이 빨리 터진 경기였습니다. 양팀 주전 부상 선수로는 발렌시아는 미드필더 코레아가 결장이고 세비야에서도 미드필더 조르단의 부상 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율은 발렌시아에 몰려 있지만 상성에서 봤을 때 승패가 갈릴 때는 저배당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변이 생길 때는 고배당으로 나오는 통계를 감안해서 발렌시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22회차 승무패 14경기를 분석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요. 중간중간 각 팀들의 상황 변동도 체크해 보시고 최종 픽 배팅은 금요일까지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장고에 악수를 둘 수 있으니까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차 대박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